경기도 부천의 어느 여중생이 장기간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가출을 했다며 애타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방은 1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만천하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중생은 숨을 거둔 채 끔찍하게도 심하게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되어졌는데요. 놀랍게도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발견된 장소는 바로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 당사자들은 안절부절 딸의 행방을 걱정하던 그 모습을 선보였던 피해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충격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숨진 이 양은 밀랍형 미라 상태로 충격적이고도 처참한 모습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은 이러한 사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을 섬기는 목회자였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길래 부모와 자식이라는 하늘이 내려주신 그 천륜까지도 어기며 믿을 수 없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먼저 숨진 이 양의 아버지이자 가해자인 이응봉 씨는 20여 명 정도의 신도를 거느리던 부천 원미구에 위치한 어느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을 살펴 올라갈수록 자신의 친딸을 살해했던 그 파렴치한 사람이라 믿기 힘든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국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까지 가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수도권에 위치한 어느 신학대학에서 견임교수의 직책까지 받게 되며 엘리트의 길을 걷던 신망 높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씨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은 그저 인상 좋고 농담을 잘하였기에 인기가 좋았던 강사라 증언을 하였고, 학교 관계자들 역시 예의 바르고 선후배들에게 잘해서 이런 일을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그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의 한 주민은 아내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니는 그 모습은 여러 번 봤지만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본 적이 없다라는, 뭔가 자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수상한 뉘앙스를 풍기는 증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씨 가족의 구성원을 살펴보게 되면 그 주민의 증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2007년 숨진 이 양의 친모가 유방암으로 사망하게 되자 2009년도에 자신이 교수로 재직했던 신학대에 평생 교육원에 다니고 있던 지금의 아내인 백 씨라는 여성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33살의 백 씨는 초혼이었기 때문에 이 씨와의 금술은 좋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가졌던 일남이녀의 자녀들은 그 예민한 시절의 10대였기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2012년 당시 16살의 이 양의 오빠는 그 어린 나이에 가출을 선택했고, 중학생이었던 언니는 독일에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니 오빠들과는 달리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이 양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계모 백 씨의 여동생에게 이 양과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으니 잘 지낼 것 같다는 이유에서 그쪽 집으로 보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처와의 사이에서 가졌던 자녀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오붓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허울 좋은 핑계를 대어 자신의 핏줄들을 매몰차게 내버렸던 아버지 이 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중한 가정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둘만의 행복에 겨웠지만 막내딸 이양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낯선 이들에게 맡겨진 그 어린아이는 학대를 당하였기 때문이죠. 그 뒤로부터 3년간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며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양이었기에 갑자기 애물단지가 굴러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까요? 계모 백 씨의 여동생은 이양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폭행과 눈칫밥 살이에 그 서러움을 견디다 못한 어린이 양은 가출을 종종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중학교에 입학한 지 2주 만인 2015년 3월 15일에도 가출을 하였고, 그 답답한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다음 날인 16일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지만 그 교사는 이 양을 달래고 달래 아버지 이 씨와 계모 백 씨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친아버지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그토록 굶주렸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정반대로 모든 것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틀 뒤에 이 양은 숨을 거두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망 당일인 2015년 3월 17일, 이 양은 속옷만 입은 채로 장시간 동안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그 폭력의 이유는 가출을 습관적으로 하는 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훈계였더라지만, 이 양을 때리다 지쳐서 휴식을 취한 뒤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새벽 5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무려 7시간 동안이나 그 무자비한 폭행은 이어졌다고 합니다. 빗자루와 빨래 건조대의 쇠봉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데요. 이 양이 그 가혹한 매질에 쓰러지게 되자 부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잠을 자라고 말한 뒤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경 뭔가 이상해서 이 양을 살펴보았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는 것이었죠. 아버지에게 인계된 지 하루 만에 그 어린 여학생은 목회자의 손에, 그것도 부모의 폭력에 의해 쇼크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백 씨 부부는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행동까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딸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11개월 가까이 방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에도 모자라 시신 유기까지 그 범행을 키워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부패하여 악취를 심하게 풍기게 되자 방향제를 뿌리고 향초를 여러 개 켜놓기도 하며 죽음의 흔적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집안 곳곳에 제습제도 놓아 환경을 건조하게 만들어 딸의 시신을 밀랍화하는 시도를 하였기에 이 양이 발견되었을 당시 그 끔찍한 미라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훗날 왜 그런 행동을 펼쳤냐는 경찰의 질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딸이 부활할 거라고 믿었기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했다, 이런 자신들이 죽여놓고 그 부활을 기다린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진술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화가 나는 사실은 아버지 이 씨는 신을 섬기는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뻔뻔한 행동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건 발생 보름 뒤인 2015년 3월 31일 근처 지구대를 찾아가 딸이 가출을 했다면서 거짓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대학의 동료들에게 딸의 일탈과 방황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딸이 숨진 직후부터 태연히 담임교사와 3개월을 넘게 연락을 하며 딸의 안위를 걱정했고 세탁물을 맡길 때도 딸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또한 손녀가 숨진 사실을 전혀 모르는 전처의 어머니, 이 양의 외할머니와 함께 전국을 돌며 딸을 찾는 열성적인 활동까지 펼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SNS 프로필에는 두 딸의 사진을 올리며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손으로 살해한 딸의 죽음을 철저하게 감추며 주변을 감쪽같이 속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며 이들 부부가 선보였던 이중 생활은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수사 초반에 경찰은 이 양이 다니던 중학교, 그 담임교사와 이 양의 친구들을 만나 탐문 수사를 펼쳤지만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씨에게 3번이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전달하였지만
이 씨는 당연히 자신의 직장인 신학대에서 만날 것을 고집하였기에 수사의 진행은 더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12월 인천에서 11세의 초등학생이 친부와 동거녀에게 2년 동안이나 학대당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 양의 행방을 쫓는데 물꼬를 트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장기 결석, 초중생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게 되며 그 꼬리가 잡히게 된 것이었죠. 경찰은 2016년 1월 이 양의 친구로부터 이 양이 가출한 직후인 작년 3월 15일 걔를 만났는데 손바닥과 종아리에 멍자국이 있어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부모님에게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는 그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씨가 아내 백 씨의 여동생 집에서 헌금을 훔친 것이 아니냐 추궁하며 3시간에 걸쳐 자신의 딸 이 양을 폭행했던 사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2016년 2월 3일 오전 9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이 씨의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여 작은 방에서 이불에 덮인 채 방치된 여중생, 사건 당시 13세의 이모양, 그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의 친아버지 이웅봉과 계모 백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하였고 평소 이 양을 폭행해온 혐의로 백 씨의 여동생도 함께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졌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 혐의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는 숨진 이 양의 부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 계모 백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하게 되었지만 이것으로 과연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억울하게 생을 마친 이 양의 한을 달래줄 수 있었을까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 씨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동안 내내 눈을 감고 있었으며 계모 백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을 때릴 당시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계속 부인하는 뻔뻔한 모습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사망 당시 이 양의 키는 142cm, 몸무게는 36kg으로 또래 평균보다 왜소한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양의 사인은 허혈성 또는 저혈량성 스트로크로 추정되었습니다. 왜소한 체격에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추운 날을 돌아다니다가 지속적으로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며 쇼크가 발생하며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가녀린 소녀는 무자비한 폭력 앞에 무너지며 다가오는 마지막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법을 집행했던 판사는 선고 마지막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이 양을 위한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구나.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고 보고픈 엄마를 만나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지켜봐 주렴.